날씨도 구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GV가 그 전에도 한 2번 있었나요? 3번 정도 있었나요? 예. 아, 3번 있었죠. 4번째. 마지막, 이거 마지막인가 한 번 더 나왔나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있어요. 예. 계속 이어진 GV 중에 이제 오늘 한 GV입니다. 그래서 예. 날씨도 구준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금 보신 사돈의 팔촌이라는 영화, 멜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로맨틱 코미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드라마일 수도 있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아마 어린 시절에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사촌들한테 돼지 오빠로 불렸던 그런 사람으로서 예, 일정 부분 많이 이제 공감이 됐던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이 사돈의 팔촌에서 GV를 예, 잠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정현성 감독님 그리고 주연 아리역을 맡았던 배송훈 씨, 배우 배송훈 씨 두 분께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팔촌 보험 감독하고 촬영도 했던 장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오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돈의 팔촌에서 아리 역을 연기한 배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그냥 영화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 만듦새에 대한 그런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예산, 요즘 뭐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도 1,000만 원대가 넘는 그런 제작비로 제작되는 영화들이 뭐 억대로 제작된 영화들도 많은데 이제 공식 보도자료에 의하면 800만 원 이런 이제 금액으로 이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굉장히 800만 원이라는 돈이 요즘 사실은 영화 단편을 만들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제작비일 수 있는데, 그 적은 제작비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영화 그러니까 어떤 만듦새나 기술적인 이런 부분이 뭐 관객 영화 관람을 뭐 방해하는 그런 퀄리티가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최소한 장편 영화, 상업 영화로서 갖추고 있는 그런 퀄리티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은 제작비로 어떻게 해서 이 영화, 이런 퀄리티 영화를 만들 수 있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뭐 완전 같이 작업했던 조윤철 친구도 있지만 그 영화 현장 자체는 뭐 엉망진창 되게 어수선하고 되게 이게 영화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막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도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일단은 저희 작업할 때부터 시나리오 쓸 때부터 좀 어떻게 하면 저예산이고 내 주위에서 이렇게 뭐 섭외를 해서 찍을 수 있을까를 사실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시나리오 쓸 때도 그렇게 고려를 해서 좀 제작 환경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고려를 해서 찍었던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세팅 자체는 그렇게 해놓고 좀 불편한 면들, 제작 현장에서 불편한 면들에 있을 것도 다 저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저희 작은 규모지만 끈끈한 우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배우하고 친구들과 해서 어떻게 보면 단편 영화를 만드는 그 학교 시스템의 연장선에서 이 작업을 했었어요. 네. 배우 주연 맡으신 배송훈 씨께 이제 작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실 장편 영화 경험은 이제 2번째 경험이고, 그 전에 이제 그 닥터란 김성훈 감독의 닥터란 영화는 사실 이제 굉장히 장르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영화였고, 사실 이 영화랑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뭐 배우의 연기 톤도.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방금 다 보셨지만 연기가 굉장히 이렇게 노련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요. 뉘앙스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그런 구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상대방의 리액션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두 번째 장편만에 이렇게 노련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힘든 현장에서 나온 어떤 절박함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 예. 일단 첫 작품 같은 경우는 장르 말씀하신 대로 장르 영화였고 또 그 작품과 감독님이 원하시는 거 작품에서 원하는 연기를 하는 게 배우의 몫이니까 그냥 그거를 한 거고 또 시키시는 걸 한 거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좀 의미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고 또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되는 그리고 또 감독님이 원하신 연기나 아니면 상대방과 주고받았으면 했던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재밌게 있었습니다. 저도 뭐 이제 궁금한 게 많지만 관객분들에게 일단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뭐 아주 사소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면 아주 큰 질문 하셔도 되고 그리고 예, 지금 오늘 이제 예, 저희 측에서 질문하신 분에게는 예, 꽃을 한 송이씩 예, 총 다섯 송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하시려면 빨리 하세요. 다섯 개 안에 하셔야 예,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예, 제일 먼저 드신 예, 남자분 맨 앞에 예. 예, 마이크 사용해 주시죠. 꽃을 받으시고. 감독님한테 줄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영화 대사 중에 전 여자친구죠. 이제 헤어졌으니까. 근데 그 여자친구하고 커피숍에서 대사를 나눴는데 시간에 대한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인상이 깊어서 시간을 모은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간을 모아서 이제 느려진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천천히 간다. 네, 천천히 시간을 모아야지 천천히 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마이크를 대주시고 네, 생각하시게 된 그런 이제 그 대사를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웹툰에서도 프리퀄 웹툰이 네이버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세계의 시간에 대해서 시간 뭐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시간 느리게 가고 뭐 빠르게 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그게 이제 진짜 실량의 시간에 뭐 1시간, 2시간 이런 게 아니라 소중한 시간은 느리게 가고 뭐 군생활처럼 이렇게 좀 비어있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기억에 남는 게 없고 그런 면에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요 영화가 이제 휴가가 있는 동안 휴가 나와 있는 동안 그리고 아리는 떠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밀도 있는 시간에 대한 그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밀도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그 시간이 천천히 가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태익이도 뭐 프리퀄 웹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리를 만나게 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영화 보시면 시간에 대한 언급들이 스치듯이 많이 이렇게 언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되게 친구가 장난처럼 얘기했는데 억겁의 세월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심지어 이런 느낌 생각나요. 처음에 예, 연결시키려면 그런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또 그 아까 두 번째로 손 드셨던 분이 예. 일단 영화 잘 봤고요. 배우님하고 감독님 두 분 다 질문인데 감독님 그 전작도 봤는데 파티장이랑 집 잔디가 있는 집 그리고 해변 그러니까 바닷가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혹시 그 장소들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왜 계속 그게 들어가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고요. 순간 그 생각도 했어요. 같은 집인가 전작에서 나왔던 그 생각을 했었고요. 배수호 배우님께 궁금한 점은 이 영화가 감정을 다루다 보니까 클로즈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감독님 전작이 그 네버 다이 버터플라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와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공간적인 어떤 설정에서 유사성 이런 거를 좀 물어봐 주셨습니다. 장소는 거기가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찍는 제작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뭐 정말 저희 할아버지랑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집 그리고 뭐 이 자리에도 저희 삼촌이 와 계신데 뭐 삼촌집 이런 데 생각해서 만들 때 때문에 겹치는 데가 많이 보일 거예요 전작이랑.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같은 집이었고 그런 바다 그리고 페스티벌 요 장면들은 그 순간들마다 사람들이 이제 솔직해지는 순간들 그리고 자기를 놨을 때 더 많은 걸 보여주게 되는 그 순간들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티 씬도 그렇고 바다 장면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는 또 물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원래 그 배우의 얼굴을 가까이서 찍는 영화들을 좋아해요. 그냥 개인 취향으로. 그래서 감독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뭐 폭풍의 언덕이라던가 이런 것들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영화적으로 오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건 이제 너무 가까이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담스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적이었고 또 감정이 조금 더 감독님이 촬영을 직접 하셔서 그런지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배우와 직접 카메라랑 같이 연기한 느낌? 가까이서 찍음으로써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이 영화가 많이 흥행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제 삼촌집이라는 좀 다음 영화 좀 벗어나셨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번 이쪽 분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번 받아볼까요? 이쪽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맨 뒤에 여성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 보기 전에 배소은 배우님 인터뷰 하신 거를 보고 와서 되게 그 인상 깊었던 게 그냥 어떤 그 친척 간의 어떤 관계보다는 그냥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랑이니까 거기 맞춰서 연기를 하셨다고 했었던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되게 생소한 주제였던 것 같은데 더 편하게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궁금한 거는 극 중에서 그 남자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가 피고 싶을 때마다 아마 아리가 생각날 텐데 그 미국에 그 유학을 간 아리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생각이 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그게는 안 나왔지만 그런. 일단 너무 인터뷰를 누가 읽어줄까 했더니 이렇게 읽어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만나던 아니면 그냥 동성을 만나던 사실 어렸을 때 막 우리가 그냥 막 조금만 뭐를 재밌는 거를 같이 해도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커서는 어제도 막 이태원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를 해도. 그래서 대사에도 나오지만 이게 커서는 뭐를 해도 되게 큰 경험으로 안 와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리는 태익이를 만나서 오랜만에 어떤 어렸을 때 다이나믹함 이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또 금세 이렇게 물들듯이 사랑에 빠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가서는 아마 외롭잖아요. 타지. 그래서 함께 놀았던 거 뭐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물을 마실 때 혹은 뭐 같이 뭐 사소한 수다를 떨고 싶을 때 그런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리가 담배를 또 배울 수 있겠죠. 반대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이쪽, 예. 두 번째. 예. 그 영화에서 클로즈업 샷이 나올 때 카메라가 이렇게 조금씩 줌을 당기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얼굴샷만 나올 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남자 배우가 주혜린 배우한테 헤어지자고 할 때도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촬영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이 영화에 이제 심도가 맞는 부분에 배우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도 있고, 예, 그리고 핸드헬드로 이제 주로 많이 찍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투샷이 고정된 투샷이 아니고 계속 이제 배우들이 이제 고통에 걸리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굉장히 그런 느낌들이, 예, 뭐 영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감시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되게 독특한 그런, 예, 부분들이 있더라고, 이미지들이. 예.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분, 그런 부분 중에 하나를 저분이 이제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카메라 웍에서 미묘한 그런 느낌들. 예. 실제로 기술적으로 그 포스가 뭐 안 맞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되게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영화 일단 직감적으로는 이게 맞다, 이 영화랑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카메라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들도 요 영화의 좀 불안한 감정 혹은 설레는 감정하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DSLR로 제가 촬영을 하는 것이 되게 잘 맞겠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고, 지금 봐도 마치 제가 어떻게 보면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한 거잖아요. 그 가만히 있을 때도 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던 것들이, 그래서 뭐 저 자신도 그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영화에 계속 마음을 싣고 있고 그 마음에 그 흔들림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뭐 3년 전에 찍은 영화긴 한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고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그게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아, 예. 저쪽, 예, 남자분, 예. 안경 쓰신 분, 예. 그렇고요. 약간 주제가 아무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궁금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남자 주인공의 어떤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위주로 가더라고요.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 여자애가 감정에 대해서는 뒤로 갈수록 약간 대조, 뭐라지?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나오고, 결국은 남자 주인공의 어떤 시선, 시야도 좀 그렇고, 결국 마무리 있는 남자 주인공의 그걸로 끝나는 걸 봐 남자 쪽 입장으로 점점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결국은 어떤 남성 판타지 중에 하나? 예,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돼가지고 감독님의 취향이자 약간 판타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주변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고려하지 않는 결과들이 하나씩 터지잖아요. 아무리 이게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그 이모의 입장도 그렇고, 그 여자 주인공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결국은 좀 권리적 그랬거든요. 예, 그 남자 주인공 입장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모는 이미 이제 어릴 적 그것 때문에 항상 좀 약간 경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약간 좀 어렸을 때 그거를 목격하고서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모의 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대놓고 보여주진 않았지만 테이비가 아리 방에 갔다가 내려왔을 때 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그 장면 그 이모가 이렇게 혼낼 때의 그 화낼 때 그때 거기에 캠코더가 있다든가 캠코더를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찍고 이랬던 그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막 대놓고 보여주기보다는 되게 생략하는 방식이어야 됐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게 맞고 좀 주변 인물들이 살짝 희미해지면서 그 주인공의 시점이 부각되는 면들이 있었는데, 그 면들에 있어서는 그
그 태익이라는 캐릭터의 캐릭터가 솔직해지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그렇게 좀 그 관점에서 봤었거든요. 네네. 빠진 게 그 중에 가장 피해라고 해야 되나? 제일 안 되는 게 여자친구예요. 그 장면이 너무 여자친구가 제일 불행하죠. 네. 약간 좀 막 이게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게 여자친구 부분에도 좀 이렇다. 맞습니다. 그 여자친구 도대체 무슨 점이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신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떻게 보면은 점점 말씀하신 대로 끝에 갈수록 태익의 시점이 되면서 아리조차도 주변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태익의 시점에서 쓰여져 있고 태익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독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은 제가 분석을 작품을 했을 때는 사실 사랑에 빠지다 보면 점점 주변인들을 잃거든요, 우리가. 저만 해도 누가 좋아지고 연애하고 이러면 아무도 안 만나고 이렇게 그 사람만 만난다거나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그러는 저를 볼 때가 있는데 그런 감정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와 그런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면 사실 이 이야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회적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뭔가 장애물이 너무 큰 관계이기 때문에 그치만 그것조차도 넘어서는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가 이런 영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근데 아쉬운 면도 있고 그렇게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뭐 감에 의존한다고 해야 될까? 네, 좀 그렇게 일단 작업을 하는 성격인데 뭐 이런 시점으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아쉬운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자친구 좋은 남자 만날 거예요. 그리고 한 대 맞았으니까 공평한 겁니다. 네, 그냥 보면서 처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씬부터 영화 처음 봤을 때도 저들은 분명히 이 영화에서 헤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이상한 느낌이 왔었는데 뭐 굉장히 일반적인 남녀의 이별의 풍경이잖아요. 네, 저도 한두 번 정도 경험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이별을 남자는 주저주저 되죠. 뭐라고 결국에는 그냥 그러니까 헤어지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헤어지고 이런 식의 이제 공식과 수순 같은 그런 이제 이별 정석적인 이별 장면인데 청춘 남녀의 전 그냥 둘 다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 여자친구도 그 얘기하잖아요. 너는 해서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될 거라고 덕담을 해주고 이제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 되리라 믿습니다. 장미꽃은 다 떨어졌지만 또 질문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하겠습니다. 저는 배세원 배우님 보면은 이렇게 대사 테이크와 대사를 할 때 대사 후에 이제 대사가 없는 부분에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어떤 이렇게 미소 다음에 끄덕끄덕 이렇게 하세요. 그게 이제 감독님이 특별히 따로 디렉션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연기를 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 이제 후반으로 가면 이제 서로 이제 같은 얼굴이나 방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이제 거의 좀 동의를 구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테이크이 완전히 서로 이제 같이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미소는 이제 끄덕이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 제가 그렇게 연기했는지 잘 모르겠고 왜냐면 감독님 같은 경우는 테이크 역할을 맡으신 장인석 배우님 오늘 촬영했으셔서 못 오셨는데 디렉팅을 디테일하게 해주셨던 게 많았는데 저한테는 사실 큰 맥락만 주시고 그냥 그 안에서 그 상황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행동을 짜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웃고 미소 짓고 끄덕끄덕 해야지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 그냥 그때 그 사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또 그렇게 뒤에 갈수록 바뀌었던 거는 어떤 마음의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질문하신 분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영화 보면 이제 태익이는 항상 약간 표정이 굳어 있고, 근데 경직돼 있고 항상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아리는 주변에서 계속 싱글싱글 거리고 이렇게 뭐 희롱하듯이 그 남자 오빠를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의 교환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그 다른 캐릭터들, 뭐 이모나 뭐 이런 전체적인 배우들의 앙상블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작인 네버다이 버터플라이에서도 굉장히 캐릭터가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나오는 그런 이제 10대 영화인데, 그 영화에도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도. 그리고 캐릭터에 하나마다 이제 자막을 넣어서 사람 이름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 영화를 볼 때 느꼈던 게, 참 이 배우들의 앙상블이 이런 게 참 좋다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 영화에서 이제 뭐 2편을 만드셨지만, 장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우들의 앙상블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노하우랄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랄까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캐스팅 할 때 네, 좋은 배우 캐스팅해서 좀 저랑 뭐 얘기가 잘 통하시는 분을 저도 찾는 것 같아요. 저도 찾고, 그리고 평소에도 영화를 찍지 않더라도 뭐 만나서 얘기하다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잘 기억해두고, 그리고 영화를 찍게 될 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 같이 모여서 어떤 뭐 설정을 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자유로운 의견에 많이 의존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캐릭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그 조연 혹은 단역에서 나오는 그 앙상블들이 정말 재밌고 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거를 찍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번 영화도 이제 대가족, 일종의 대가족을 표현하는데, 사실 이런 식의 가족을 영화에서 표현될 때 되게 피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주 그 기능적인 대사들만 오가고, 주인공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잘 자란 아주 대사, 진짜 가족에서 어렸을 때 내가 가족 모임에 이제 명절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진짜 그 풍경과 그때 이제 오갔던 그런 느낌들이 영화에서 되게 그대로 되살아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던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있어서는 그 대사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그 쓸데없는 뭐 그냥 진짜 소소한 그 자리에 있을 만한 대사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직접 다 쓰신 애들이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써놓고 애드립도 다 하시고, 그런데 오히려 또 애드립이 더 좋은 게 있을 때도 있고, 네, 그랬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뒤에, 예. 삼촌분이십니다. 예. 여기 그 2년 전에 그 영화에 찍었을 때 봤을 때보다 그 배소은 배우께서 좀 더 많이 그 감명을 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배우의 신상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 노력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간단히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거 사돈의 팔촌 찍을 때는 진짜 맨날 먹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놀고 이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쪘어요, 사실. 그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빠지더라고요. 원래 여자들 나이 들면 이렇게 얼굴 같은데 빠지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이제 유학 가는 설정이기 때문에 유학 가기 전에 막 맨날 술 먹고 놀잖아요. 거기에 입각한 리얼리티 연기를 하셨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뭐 다른 분도 오셨나요? 이모라든가 뭐 이런 분도 오셨으면 예. 친척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옆에 예. 영화 잘 봤고요. 그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좀 두 사람을 매개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분도 해주세요. 물 이 순간 네, 제가 물 앞에서 사람들이 되게 아까 페스티벌도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좀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서로 벽이 무너지고 서로 솔직해지고 뭐 레버다이에서 막 물 장난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뭐 그 장면 때도 그렇지만 요번에는 그런 장면들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처음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도 옥상에 물을 받아놨을 때 갑자기 태익이 마음이 동해서 유리를 안는 장면이라든가 그래서 그 물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는 네, 솔직하게 해주는 매개체 좀 서로의 벽을 허물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 비 맞고 나서 그 키스씬까지 이 장면이 제일 좋은데 이유는 찍을 때도 일단 재밌었고 그 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계속 안 돼 하다가 비를 함께 맞으면서 뭔가가 확 터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연기할 때도 그렇게 풀어지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일 좋고 아마 물을 그런 매개체로 감독님이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기 제가 오도수 잘 못 봤는데 저희 그 어린 유리 역할한 친구가 근데 지금 너무 커가지고 잘 못 알아봤어요. 네. 한마디 인사해 주세요. 머리도 짧게 자르고 키도 커가지고 네. 이제 서진 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성인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아리 역할을 맡은 오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진짜 그냥 이거 되게 사소한 궁금증인데 어린 시절을 할 때 유리죠 이제 어릴 때 처음에 유리는 되게 이렇게 뭐 간단히 2차 성징이 있는 어떤 되게 성숙한 그런 여자아이로 설정이 됐고 그리고 오빠는 정말 진짜 이렇게 동네 굴러다니는 그냥 애처럼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 두 아이가 얘가 오빠긴 하지만 되게 좀 얘가 훨씬 더 어른 같은 그런 여자예요. 그렇게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셨던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느낌이 좀 되게 묘하거든요. 보통 네 그렇지 보통 일상 그때 나이 때 생각하면 조금 여자애들이 빠를 시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소년 그 어린 아이의 이미지도 좀 더 주위에서 내가 어렸을 때 나랑 놀던 그런 친구의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좀 더 그렇게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통통한 친구가 살이 좁아진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서 어린 그 테이크는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여자가 이렇게 리드를 계속 이 둘의 관계에서 여자가 계속 리드한다는 느낌이 들고 이후의 관계 어린이 돼서의 관계도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혼자 막 이렇게 계속 그러는 것 같고 여자는 어느 정도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내려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의 어떤 캐스팅에서도 좀 그런 걸 고려하지 혹시 않으셨나 계속 여쭤봤었는데 아니었군요.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방금은 이제 어릴 때 그 이제 뭐 2차 성징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커서는 그러니까 몇 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리다 봤거든요. 왜냐면 군대 보통 말년 때는 제가 군대 말년 22살이었는데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뭐 10년만 이런 감정 느껴본다 하니까 12살은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몇 살인지 좀 약간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페스티벌 뭐 햇스타일 디스코 페스티벌이라고 거기 써 있었는데 실제로 있던 페스티벌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거를 준비한 역할을
영화에서 하셨는데 실제로 그 준비하셨던 분들이랑 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준비하는 척을 하신 건지. 연령 설정. 네, 연령 설정이 12년 정도 차이 있다고 12년으로 근데 뭐 상관은 없지만 그 12년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고 뭐 태익이 뭐 23살이면은 그때는 뭐 11살, 12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쯤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햇살 디스코 페스티벌은 실제로 했었고요. 한 3번 정도 했었고 그때마다 뭐 저랑 친구들이 주최를 해서 뭐 다른 그 피드한말 뮤직들이란 지금 영화 제작사로 나오지만 사실은 뭐 이런저런 재밌는 걸 해보자는 친구들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오히려 뭐 뮤지션이나 DJ나 파티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때 파티를 하면서 예, 찍었습니다. 예. 좀 안 하시나요? 지금도 하려고 하는데 여름에 잘 주시하고 계시다 보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영화 GV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또 배송훈 씨 배우분께 뭐 영화에 대한 짧은 이야기와 그리고 뭐 이후에 다음 작품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짧게 마지막 말씀 듣고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그 관객분들의 시선으로 또 영화가 다시 그 보여지는 게 저에게 또 새롭게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이 경험을 내가 못했으면 어떡하나 이것도 저에게 3년 전 찍고 2년 전에 완성한 거였는데 이렇게 보여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듣게 돼서 이야기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작품도 뭐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열심히 좋은 활동으로 또 만나서 또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비 오는 일요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요즘에 맨날 막 네이버랑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 막 사돈의 팔촌 엄청 검색해서 다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면 더 좋고 나쁜 얘기도 올려주시면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 보시면 뭔가 먹고 싶고 막 춤추고 싶고 뭔가 막 사랑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이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볼 때마다 지치지 말고 연애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인데요. 오늘 비도 오니까 비도 맞으시고 가시면서 연애도 좀 하시고 술도 드시고 재밌게 노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고요. 편안히 돌아가시는 게 편안한 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